오산학교라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이승훈 선생님이 세우셨죠. 1907년도에 세운 학교입니다. 이승훈 선생님이 학교를 세우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죠. 그리고 1910년도에 강제 병합을 하잖아요. 45년도에 해방을 맞이하기까지 얼마나 수탈을 많이 당하고 이 민족 말살 정책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장식에 명했죠. 그 다음에 문화를 완전히 짓밟아버렸고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끼쳤던 이 역사를 우리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바로 직전이에요. 1907년도는. 근데 이 당시에 아주 뛰어난 지도자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게 안시예요. 안시. 안창호 선생님. 안시가 좀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안창호 선생님이 연설을 하는데 이분이 연설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막 총과 칼로 막 싸우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안창호 선생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총과 칼로 싸우는 거 중요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진짜 힘 있는 나라가 되는 게 불가능한 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원이 문제가 아니죠.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세계 경제력 4위까지 올라갔던 나라입니다. 석유 매장량이 세계 넘버 1일 만큼 막대합니다. 그럼 이 석유만 제대로 활용을 해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집에 돈이 휴지만도 못해요. 인구의 절반이 해외로 빠져나갔어요. 왜냐하면 살 길이 없으니까. 어린 여자아이들이 참 처참한 생활로 굴러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 의식이 제대로 되지를 않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안창호 선생님이 뭐라고 연설을 하냐면 나라가 날로 기우는데 그저 앉아만 있을 수 있습니까? 총칼을 들은 사람도 있어야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 연설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 이승훈 선생님이에요. 이번에 사업을 하던 분이거든요. 돈이 좀 있어요. 내가 돈 쌓아놓으면 뭐하냐. 그리고 이 돈 독립운동할 사람들, 앞으로 나라 해방에서 싸울 사람들 대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나라를 끌고 갈 인재들 키워내는 거야. 그래서 사업에서 번 돈을 싹 털어가지고 학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뭐 거대하게 엄청나게 큰 규모로 시작하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이 학교와 관련돼서 잘 알려진 인물이죠. 조만식 선생님. 물산 장려운동 하는 중심이었던 분이죠. 올해서 선생님 소리 듣는 사람들 많잖아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 조만식 선생님, 이승훈 선생님. 왜 극소수의 사람들이 선생님 소리 듣는데 이 조만식 선생님도 이 오산학교 교장이 되죠. 그 다음에 오산학교 선생님이실 때 그 밑에 제자가 그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 그 다음에 나보기가 엮어 가실 때는 알죠? 말없이 고위보레 들이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결에 뿌리오리다. 나보기가 엮어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러오리다. 이런 거 초원 같은 거 이런 시를 쓴 김소월 이런 인물들이 배출된 학교가 바로 오산학교입니다. 3.1운동 후에 이손 스님이 체포돼요. 그리고 독립운동의 근거지라는 이유 때문에 오산학교가 강제로 폐쇄당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폐쇄된 학교들 신사참배 반대하던 학교들이 폐쇄당했죠. 기독교 학교들. 일제 동조하던 학교들은 폐쇄 안 당합니다. 신사참배하는 학교들은 폐쇄 안 당합니다. 근데 오산학교 이 학교는 폐쇄당해요. 이대 교장 선생님은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학교 건물을 불태워버렸어요. 다. 1923년도에 이순 스님이 감옥에서 나와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다시 학교를 재건하는 운동을 펼쳐요. 그런데 1930년에 이승훈 선생님의 급서로 모든 계획이 중단됩니다. 그의 이 명맥을 겨우겨우 유지하다가 광복 후에 오산의 전통과 이념을 살리자 하는 의도로 학교가 시작이 돼요. 근데 6.25 전쟁이 또 터지죠. 그러니까 원래 평양에서 시작된 학교인데 부산에 개교를 해요. 그리고 지금 이 학교는 용산 쪽에 있어요. 용산 보광동에 이전이 되어 있어요. 이 학교는요 큰 규모의 학교가 아닙니다. 이 오산학교보다 큰 학교들 셌어요. 건물 좋은 학교들 셌어요. 재정 넉넉한 학교를 셌어요. 그런데 왜 유독 오산학교에 집중을 할까? 왜 관심을 기울일까? 그렇게 큰 학교도 아니고 건물이 삐까뻔쩍한 학교도 아니고 재정이 남아도는 학교도 아닌데 왜 그럴까? 간단합니다. 인재를 키워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학교 나온 사람들은 이 가치관이, 인생관이, 세계관이, 역사관이, 물질관이, 이 관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좀 하면서 네이버에서 오산학교 검색했더니 네이버 백과사전에 이렇게 딱 써 있더라고요. 어떻게 써 있느냐? 현 오산 중고교의 전신으로 민족 교육사에 크게 공헌하였다. 아니 더 큰 학교 많은데, 시설 좋은 학교 많은데, 인원수도 많고 재정 넉넉한 학교 많은데 그런 학교들은 이런 칭찬 못 듣거든요. 근데 오산학교가 들어요. 여러분,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가치관을 심어주느냐, 이게 본질입니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배출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다니엘처럼, 사드락처럼, 메삭처럼, 아벳느고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품는 큰 그릇의 인물들을 키워내느냐, 이게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놓치면 안 돼요.